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네. 벌써 6월입니다. 네. 그와 동시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큰 시장이 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전국적으로 전달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물량인데 7만 3천여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1만 7천여 가구가 지금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올해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많이 지체됐던 물량들이 5월달 이후 6월달 앞두고 큰 장이 서기 때문에 이 모든 물량들이 6월달에 지금 다 쏟아져 나와서 가장 큰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죠. 아무래도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아파트와 네. 그다음에 저렴하게 분양이 될 수 있는 공공 택지지구의 물량들이 되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청약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단지가 좋은지 굉장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저희 분양쇼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문의도 물론이고요.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유형에 대한 질문, 또한 부동산에 대한 평소 고민까지 모두 함께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상담 전화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전문가와 1대1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방송이 끝난 후에도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야죠. 네, 최근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만 정리했습니다. 주간 부동산 뉴스, 주식과 부동산, 경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이신 왕성호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6월 분양 물량과 미분양 감소 소식, 그리고 역세권 물량에 대한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6월 분양 물량 소식인데요. 그동안 대선으로 공급 일정을 미뤘던 분양 릴레이가 재개됐습니다. 6월에는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알짜 단지들이 공급에 나섰는데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택지지구 물량이 나옵니다. 롯데건설은 서울 수색 증산 뉴타운 첫 공급 물량인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선보이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 2지구 재건축, 월계역 인근 아이파크를 내놓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5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5단지 아이파크도 분양됩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택지지구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호반건설은 성남시 고등지구 S2블럭에 성남고등 호반 베르디움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 본촌동에 힐스테이트 본촌을, SK건설과 대우건설은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조호 SK뷰 푸르지오를 공급합니다. 다음은 미분양 감소 소식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그리고 일부 지방 광역시와 다른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6만 1,679가구 대비 2.2% 줄어든 6만 31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10.4% 줄었지만 지방은 1.5%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21.5%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인천은 17.7%, 경기는 8% 줄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광주, 충북, 제주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두드러졌는데요. 반면 부산과 대구, 경남 등 경상권은 미분양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산업단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평택에 관한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대기업 투자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 등 호재를 품은 산업단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평택에 2019년까지 드림테크, 포승2, 그리고 신재생 등 9곳의 신규 산업단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11곳과 합치면 총 20곳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100조 원을 투자해 짓는 반도체 공장은 다음 달 실험 가동 후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1단계 반도체 공장만 289만 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LG전자도 60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파크 단지를 조성 중인데요. 이런 관심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간 부동산 뉴스와 함께 이러한 각종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원 아나운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민 상담과 화재 분양 현장 차례로 만나보겠는데요. 네, 우리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형 전문가이신 오은주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로 뛰는 전문가 오은주입니다. 오늘도 투자 가치 높은 유망 분양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 옆에는 발로 뛰는 전문가와 함께 발로 뛰는 리포터로 잘 알려졌죠. 우리 박시영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이번 주도 바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열심히 여러 곳에 다녀왔습니다. 화재 분양 현장이라면 제가 가리지 않고 찾아가잖아요. 잠시 후에 함께 보시죠. 네, 박시영 리포터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고민 상담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먼저 고민 상담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은주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상담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는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들도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신도시 상가 투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민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상가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상가 분양받아도 될까요? 전용 면적은 11평 정도고 분양 면적은 21평 정도 됩니다. 매수 쪽으로 마음은 좀 기울었는데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도 형성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내용 주신 것처럼 11평, 그러니까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 20평 정도 된다라면 가격이 10억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인데,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수익률을 뭐 10억 정도 투자한다라면 5%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수익률 5%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그런 그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10평짜리 상가의 그 어떤 업종이 500, 6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요.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입지적인 강점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분을 역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미사역이 개통이 되면 뭐 잠실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입지적인 강점이 더 뭐 뛰어나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변에 미사역에서 가까울수록 뭐 주거용 부동산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프리미엄도 높이 붙어 있었고요.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본다면 이것이 꼭 좋은 점일 수만은 없겠죠. 사실 뭐 그 미사역을 이용해서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잠실권으로 소비를 하러 간다라고 봤을 때 이 빨대 효과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요. 좀 매수는 보류를 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보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평소 비슷한 고민 갖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전문가와 무료 1:1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특별분양시 화재 현장, 이번에는 최근에 화재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은주 전문가님, 어떤 곳인가요? 네, 개발 호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또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가장 핫한 투자 지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지역입니다. 바로 평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들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끝까지 보신다면요. 이 유망 투자 현장으로서의 그런 투자 가치 증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분양 현장 박시영 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핫플레스인 평택에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고덕 국제 신도시도 제가 직접 가봤고요. 또 분양 현장과 홍보관 그리고 근처 부동산까지 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평택을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만든 곳인데요. 바로 고덕 국제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앞입니다. 올 6월에 입주하는 이곳은 고용 창출 효과만 무려 1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현실로 옮긴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까요?
오늘의 분양 현장을 찾아가는 길. 삼성 반도체를 출발한 지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가림막 뒤 분양 현장 발견. 아직은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자세한 건 홍보관에 가봐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분양 홍보관입니다. 둘러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중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의 임대 사업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분양 현장은 고덕신도시와 차로 10분 거리대에 있는데요. 그 안에 삼성이 100조 원을 들여 조성한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 공장이 있어요. 6월 가동할 예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고용 창출 인원만 1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공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1인 가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변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앞에는 소형 주택이 별로 없어서 가까운 저희 분양 현장으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분양 현장과 걸어서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고덕신도시로 가는 출퇴근 버스 노선이 있어서 그 근거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분양 현장 주변으로 은행, 관공서,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서울까지 연결되는 송탄역이 반경 500m 이내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요. 장당 산업단지와 송탄 산업단지도 차로 10분대면 갈 수 있고요. LG 디지털파크가 조성되는 진위 산업단지와 성균관대 연구시설 등이 입주하는 브레인시티도 가깝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큰 호재라는 대기업, 그리고 산업단지가 수두룩한 현장인데요. 이제 내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주요 타깃이 1인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좀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여긴가 봐요. 네.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들어가자마자 시야가 탁 트인 기분인데요. 소형답지 않은 넓은 구조,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덕분입니다. 또 최신 트렌드에 맞는 모던함도 특징인데요. 지금 제가 주방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길고 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분양 현장의 주방은 주방을 아파트처럼 넓게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래 살수록 주방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 점에 귀를 기울여서 편안하게 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넓게 설계했고 수납 공간 또한 풍부하게 배치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요. 들어보니 생각보다 넓게 안 느끼세요? 맞아요. 저도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전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소형주택은 전용률이 50% 정도인데요. 저희 분양 현장은 67%로 실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방을 넓게 설계해도 내부 공간 자체에 지장이 없는 거죠. 전용률 외에 장점은 또 있는데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은 기본이고요. 키높이 신발장과 붙박이장, 수납장과 TV, 침대와 블라인드 하나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몸만 와도 될 법한 옵션인데요. 이 분양 현장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면요?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자재 하나하나가 다 유명 브랜드예요. 간혹 이런 소형주택들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저가 제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고품격을 지향해 유형별로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브랜드만을 사용했습니다. 벽지와 마루, 타일 한 장 한 장 모두 신경 썼기 때문에 다른 분양 현장을 갔다 와 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택 최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건데요. 이 장점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두 합친 수익형 부동산이죠. 이렇게 유형까지 매력이 다양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 김에 현지 부동산 시장도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거든요. 요즘 평택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최근 평택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LG전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첨단 산업단지가 또 들어오면서 고덕 신도시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고 투자에 대한 문의도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가도 많이 상승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화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이 지역 소형 주택에 대한 문의는 많은 편인가요? 소형주택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수요자가 이제 실입주 목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많이 있겠지만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주 목적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송탄역, 서정리역 주변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송탄역과 서정리역 주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송탄역 가까이에는 오늘의 분양 현장이 들어서죠.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하철 송탄역과 1분 거리라는 역세권, 그리고 소형 주택치고는 넓은 내부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 수요와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영 씨가 아주 부지런히 다니셨는데요. 네.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이 차로 10분 정도 걸렸는데 아직 올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비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분양 현장 근처로 가니까 이게 완공될 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대감 같은 게 또 느껴졌고요.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만 해도 이 삼성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평택은 수원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소형주택은 분양 현장 근처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고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 홍보관에 방문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이게 진짜 관심이 높구나 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평택 인구 2017년 47만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78만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나네요. 정말 기대가 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은주 전문가님, 현장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위치는요. 송탄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준공은 2019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252실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은 26.09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8,800만 원입니다. 1억이 안 되는 금액, 9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분양가이고요. 그리고 임대 시세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5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대출과 보증금을 좀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3,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10년간 임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담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입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송탄 초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입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평택은 대기업이 선택한 도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LG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기도 하죠. 교통의 요충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평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이 투자 유망지로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신다면요. 일단 송탄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개별적인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좀 보신다면요. 이 반경 500m 이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신다라면은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지 삼성 산업단지까지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와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학교 등이 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이전에 어떤 시가지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 송탄이기 때문에 송탄의 초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인 강점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주한 미군이 평택으로 90%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K55 공군기지가 뭐 확장됨에 따라서 송탄역이 더욱더 뭐 집중을 받는 어떤 뭐 투자 유망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다가 또 광역적인 교통망까지 갖춰지죠. SRT 지제역이 지난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적인 교통망까지 갖춰진다라면 뭐 강남권까지는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강남 생활권으로 됨에 따라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입지적인 강점, 어떤 교통 호재들의 역할들로 인해서 평택이란 지역 그리고 지제역 인근은 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영상에서도 그렇고 시영 씨도 그렇고 계속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곳이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은주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 동의하죠. 일단 주변에 삼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100조 원의 투자 규모를 밝힌 만큼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면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축구장 약 400개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반도체 라인이 들어선다라고 봤을 때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신다라면 이 소형 주택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이외에도 이 주변 지역을 보신다면요. 일반 산업단지가 또 포진되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빨간 점들이 일반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산업단지 내에도 이 젊은 세대의 1, 2인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봤을 때 소형 주택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희소 가치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뭐 임대 사업 하시기에 적절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0만이 넘어가면 이제 도시 계획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택의 힘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얼마 전에 또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재개됐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하게 그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창출 효과만 해도 4만 명 이상의 그런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파급적인 그런 경제 파급 효과도 보신다면 약 8조 원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브레인시티까지도 앞으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산업단지와 그리고 고덕 국제 신도시, 브레인시티까지 어떤 개발 호재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레인시티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평택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좀 무산됐다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산학 협력 또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적 상생도 같이 일어나면서 주변 지역의 소득이라든가 또 기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지가 상승 부분들도 같이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박시영 리포터 어땠나요? 네, 제가 분명히 소형 주택이라고 들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제가 들으니까 전용률이 높아서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주방을 아파트처럼 길고 넓게 만들었는데요. 보통 원룸 하면 친구 한 명만 놀러 와도 굉장히 주방이 비좁아지기 쉬운데 이 정도 주방이면 정말 널찍하고 쾌적해 보이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옵션이 아주 훌륭합니다.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는 다 기본이고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도 주고요. 심지어 TV와 블라인드까지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진짜 주시는 거 맞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주요 임차 타깃인 젊은 1인 가구에 적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적인 특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특징도 특징이지만 개요에서 분양가가 되게 저렴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분양가도 한번 좀 알려주시고 그로 인한 활용 전략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번 현장의 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분양가가 8,800만 원입니다. 이 주변 시세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소형 주택, 오피스텔의 어떤 시세는 1억에서 한 1억 2, 3천 정도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8,800만 원이 분양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 임대 시세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5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5,300만 원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라면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대인데요. 이 3,500만 원 투자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평택이라는 도시의 어떤 미래 가치까지 본다라면요. 임대 수익과 그리고 또 자본 수익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서도 선호도가 높은 평택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송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보다 성공적인 매수를 위해서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소형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요, 이 수요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소형 주택의 수요라면 그 1, 2인 세대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일단 1, 2인 세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뭐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단 임대 시세를 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분양 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 과연 이 주변 임대 시세와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좀 성공적이면서도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재 분양 현장 소개해 주신 오은주 전문가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또 다른 매력적인 두 번째 분양 현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품격 있는 투자 파트너 MBN 골드, 매일경제TV 증권 매니저 MBN 골드. MBN 골드 매니저는 정직합니다. MBN 골드 매니저는 정확합니다. MBN 골드 매니저의 자존심, 투자자문의 5대 원칙, 마이너스 5%의 손절매 준수와 균형적인 포트 운영, 안정된 익절매 밴드로 믿을 수 있는 투자를 지향합니다. 경제를 읽는 빠른 눈, 투자의 맥을 짚는 바른 눈. 매일경제TV MBN 골드 증권 매니저가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MBN 골드에 접속하세요. 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받았던 분양 현장 좀 많았는데 한 곳 더 만나볼 겁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죠? 네, 여전히 박시영 리포터 함께 할 거고요. 네. 부동산계의 신만이 조민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동산 신만이 조민기입니다. 이 벌써 상반기, 2017년도 상반기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굵직굵직한 뭐 정권 교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 부동산의 여러 가지 전망들 상당히 지금 예측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달, 6월 달 현장을 좀 많이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화재 현장, 이 좋은 현장을 또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분양 현장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은요, 방송 중에도 궁금한 내용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분양 현장 만나보겠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어떤 곳이죠? 네,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 분양 현장은요, 상가 현장입니다. 근데 뭐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좀 안 드려도 이미 아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 교통 역세권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바로 이 상권이 이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 부분이 좀 특징이 되겠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화재 현장 아마 주의 깊게 보신다 그러면 이 투자의 포인트를 새롭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믿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2002년도에 뉴타운 세 군데를 지정을 했죠. 네. 그중에 교통의 핵심 요지인 이번 현장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시영 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현장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곳인 만큼 제가 이곳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한번 직접 다녀와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화재의 분양 현장이라는 말에 딱 걸맞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십리 뉴타운이 맞습니다. 이 근방에 생기자마자 랜드마크가 된 상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까요? 분양 전부터 숱한 화제를 모았던 이곳. 듣던 대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은 공사 끝. 점포들이 하나 둘 개업을 준비 중입니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몇 곳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대형마트와 피트니스 센터, 은행과 병원, 식당과 카페, 미용실 등등 영업 중인 곳도 많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현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아주 오늘 상가를 알아보러 와봤는데 어떤 곳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초반부터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와 는 오픈과 동시에 100% 완판되었고요. 현재 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률은 약 70%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높은 계약률 전에요. 더 높았던 청약 경쟁률 기억하시나요? 1획지는 최고 116대 1, 6획지는 최고 102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상가가 아니라 인기 아파트 수준이네요. 이렇게 이 상가가 인기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네, 상가 중에 가장 안정적인 단지 내 상가이면서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취득세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계약자와 임차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첫 번째 이야기에 공감하는데요. 1층에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가요. 바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집니다. 무려 2,700여 세대의 고정 수요가 확보됐고요. 또 2호선 상황심리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상가의 지하 1층과 직통, 1번 출구로 나오면 상가의 1층이 코앞으로 유동인구 풍부한 초역세권 상가기도 합니다. 또 대로변에 나와 있는 대형 신축 상가죠. 언뜻 봐서는 아울렛 같은 이곳, 점포 수만 개가 넘습니다. 이용객의 동선과 상가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점포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배치했고요. 높은 층고와 넓은 복도, 통유리 설계는 확 트인 개방감을 주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형 건설사 3곳이 함께 만든 상가였습니다. 여기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네,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운영 중인 상가가 많네요. 네,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비롯해서 약 8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요. 선임대를 통해서 입점 점포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보관에는 선임대 점포를 찾는 임대업자도 있었고요. 프랜차이즈와 시너지를 기대하는 예비사장님도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다양했는데요. 현재 남은 호실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분양 상가와는 달리 점포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시장 조사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직접 와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네요. 아차, 그 전에 조금 더 남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죠. 네, 박시영 리포터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도 직접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제가 왜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지 정말 많은 이유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서울 재개발 구역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왕십리 뉴타운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촉초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2호선 상왕십리역과 바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또 세 번째는 고정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3구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1, 2구역까지 합치면 무려 5,500여 세대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바로 이 건물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랑 밖에서 봐도 딱
굉장히 모던한 신축 건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 5번째로는 이미 검증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에 입점해 있는 커피숍이나 다른 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디서나 많은 분들 알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또 이런 업종들은 본사에서 지역부터 상가까지 모두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상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하는 점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 2002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 가치가 인정되는 곳이다라고 할 만큼 투자의 안전지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기대가 되지 않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현장 개요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 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왕십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돼 있는데 이 3구역의 현재 그 청약 경쟁률 이제 우리가 보통 청약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쟁률을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요. 최고 이 102대 1까지 아주 뭐 상당한 상승세를 했었는데 이 평균으로 따져봐도요. 약 한 13대 1 정도였으니까 뭐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핫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개요를 좀 설명드리게 되면 본 이 현장 위치가요, 뭐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인데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요, 이 도보 딱 10초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역세권 그러면 보통 뭐 몇 분 거리 그러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 초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앞에 있기 때문에 왕십리 뉴타운 3구역에서 바로 그냥 앞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하는 현장은 이제 여러 개 상가 획지 중에 이 6획지에 있는 상가를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상가 규모가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는 이제 건물 규모가 됩니다. 좀 규모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총 상가 수로 좀 보니까 총 뭐 111개 이 상가 호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지구는 현재 뭐 아파트 자체가 지어져 있는 전면부에 있는 상가다 보니까 제3종 지역에 1종 주거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3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현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는 이제 샘플 이 한 호실을 좀 이 대상으로 좀 해드릴 텐데 이 계약 면적이요. 104.6제곱미터인데 이 전용 면적만 놓고 봤을 때 47.14제곱미터입니다. 분양 금액이 8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임대 현황은 이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380만 원으로 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투자금으로 뭐 대출과 보증금 좀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4억 718만 원 정도 가지고 이 투자가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현장이 많은 분들한테 투자의 안전지대라고 각광받는 이유는 뭐니 해도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왕십리역에서 신당역까지 걸쳐서 이 뉴타운 자체가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입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교통입지입니다. 2호선 상왕십리역에 바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보 10초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왕십리역 자체가 지금 왕십리 3구역에 딱 걸쳐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왕십리역에서 이제 딱 10초라는 얘기를 좀 놓고 봤을 때 이 상왕십리역 1-1번 출구로요. 바로 이 지하상가로 연결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바로 이 상가까지도 이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바로 이제 좀 반경을 놓고 좀 조금 넓혀 보면 왕십리역이 또 있고요. 바로 또 이 한양대 병원까지 이제 인접해 있어서 이 충분한 주변 상권 수요가 좀 풍부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왕십리 뉴타운 한 3구역에 대한 부분 이제 전체적인 뉴타운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이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 3구역 내 안에서도 6획지, 지금 6개 획지로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는 6획지에 있는 바로 이제 상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자체가 주거에 있는 배우지 수요들이 이 상권 수요, 단순한 주택 임대 수요가 아닌 상권 수요로 다 흡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가가요, 뭐 복합 상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권 임대 부분보다도 이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는 물건 현장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 덩치가 좀 크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가 입지 여기 부분 살펴봤지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뭐 위치에 있나요?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 주변 뭐 가깝게가 아니고요. 반경 한 10km에서 한 15km 그 반경을 좀 놓고 보면 3대 또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동대문 상권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또 청량리 상권이 있고 하나는 또 이 왕십리역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이 세 개 상권의 딱 중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십리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뉴타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또 전통 상권들까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흡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돼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1차 수요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에 거주하는 지금 한 5,500세대에서 5,600세대가 1차 임대 우리 상권 수요라고 좀 놓고 본다 그러면 2차 수요는요. 바로 이 왕십리 뉴타운 전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주거 배후 지역입니다. 이 주거 지역 내에 약 한 7천여 세대도 상권 수요로 흡수가 되면서 이 3차가요. 이 주변에 또 이 전통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서울 중앙시장이나 뭐 황학동 뭐 주방거리 거기에 서울 풍물시장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전통시장에서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또 왕십리 이 역세권에 있는 바로 이 본 분양 현장으로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는 상권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재 이제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의원 쪽하고 학원 쪽이 워낙 부족한 좀 시설들이 부족한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채워지면서 이 차별성까지 확보가 되는 이러한 또 우수한 면들이 좀 있어서 상업적인 운영은 별 문제, 아주 뭐 좀 문제를 생각할 이유도 없이 좀 주변 자체의 상권 전체적인 큰 대형 상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넓은 지역에서 포진되어 있는 왕십리 상권들, 이 상권들 중에서도 큰 인구를 같이 대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야말로 이제 수요가 소비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박시영 리포터 어땠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그냥 단지 내 상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쇼핑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하 1층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1층은 도로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하고 밖에서 봤을 때 모습도 굉장히 모던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쇼핑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앙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가게들, 상점들이 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바로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가 있어 보니까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3m에서 3.3m 정도로 설계를 했고 창도 통유리로 설치해서 시야감이 탁 트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복도도 넓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분양 현장의 건설사가요. 국내 대형 건설사인 HSP 이 세 곳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첨언을 좀 해드리면은요. 일단 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뭐 항상 뭐 첫 번째로 좀 뽑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지하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보통 요즘은 이제 경사도가 있는 쪽에는 지하 1층이 아니라요. 이 전면부에서 볼 때는 이제 1층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전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양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건축 특히 건물면에서 좀 놓고 보면 이 특화된 이 인면 디자인 설계가 좀 중요한데 일단 고객 동선이 좀 체계적으로 좀 계획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설계가 돼 있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24mm 이 로이복층 요리라 그래서 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적용이 돼 있으면서
전체 상가가 이제 전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중앙 램낭방의 급배기 시스템으로 해서 이 편리하게 운영이 또 가동되는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이 건물 내에 이제 상가 구성, MD 구성을 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 통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시설 쪽 업종으로 입점이 되어 있으면서 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22개실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하철 연결 통로로 이제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 MD 상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마트가 일단 주 업종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생활 밀착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하 1층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지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단지 전면에서 볼 때는 1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을 좀 놓고 봤을 때 1층 같은 경우에는 총 38개실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워낙 뭐 접객력이 뛰어난 MD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되어 있어 임차가 지금 되어 있으면서 이 에스컬레이터로 또 이제 그 해당 부분이 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 구조가 아니고요. 쇼핑몰 상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리트형 상가의 이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넓은 복도를 또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하고 이제 3층을 놓고 봤을 때 2층은 한 32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3층은 총 20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상가는 상당히 좀 많이 구성을 해놨습니다만 이 각각 층별로요. 이 전문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의원, 약국, 그리고 휘트니스라든가 이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임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상가로 봤을 때에는 어느 하나 이 복합적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복합 상권이 아니고요. 문화와 여러 가지 쇼핑과 그리고 휴식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MD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본 이 현장의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현장의 건물적인 특징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이게 몰링 형태라고 하죠.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지하에서부터 상권이 이렇게 스타팅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삼성동 코엑스몰이 네, 그렇다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고, 최근에 어떤 이렇게 대형 브랜드 역세권에서 짓고 있는 어떤 건축적인 부분들에 대한 특징이 네. 이런 몰링 형태, 지하철과 상권이 같이 흡수함으로 인해서 집도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고 상가도 쉽게 갈 수가 있고 쉽게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건축적인 특징을 잘 이번 현장이 나타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독특한 건물의 특징까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활용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활용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상가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임대 수익이 일단 타켓으로 가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상가 수익을 보통 보시게 되면 뭐 상권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이제 임대 수익을 보통 받으시는데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 지금 현재 인프라가 돼 있고 임차가 어느 정도는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초역세권입니다. 10초의 이 초역세권은 이 상가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한번 좀 가격적인 측면을 좀 가볍게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분양가 8억 8,3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 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 월 38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적용하시고요. 또 하나가 이 상가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좀 환급받는 조건이다라고 하시면 실투자 4억 718만 원으로 이 투자가 가능한 이 분양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왕십리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랜드마크 성향을 갖고 있는 이번 현장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5가지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상가다 보니까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 상가 물건입니다. 이 상가는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 매실보다도 달다는 공실의 우려. 이게 항상 상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주변의 이 상권 수요라든가 입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현장에서 그래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현장에 항상 답이 있는데 이 해당되는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분양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역세권의 주변 뉴타운의 어떤 주거 배후 수요에 대한 부분 반드시 현장 체크를 하시고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 현재는 이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컨셉도 있고요. 또 임대를 맞춰야 되는 컨셉들도 있다 보니까 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 계약서를 쓰실 때 이 해당 임차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이 해당 현장에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현장은 왕십리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랜드마크 성향을 갖고 있는 상가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분양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또 무료 강의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주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상담할 수 있고요. 이 분양 현장에 대한 질문들도 직접 1대1로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양 현장 소개해 주신 조민기 전문가님, 생생한 현장 정보 도움 주신 박시영 리포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 분양쇼 화제 현장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있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